비트코인 반등 예정, 비트코인 알트코인 반등 예정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코인트레이더 김학도입니다. 어제 단기적인 롱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단기적인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자리라고, 공통적인 롱 자리라고 이 구간에서 말씀을 드렸고, 짧게 손절 라인 잡고 618 라인까지 반등을 해줄 수 있다라는 공통적인 롱 포지션에 대한 타점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들어가신 분은 약 수익 중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현재 스윙적인 포지션이 89K 정도에서 90K 정도의 현재 약 손실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까지 2차 롱 포지션 매수를 들어갔고, 비중 10%로 스윙적 관점으로 가져간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3차 포지션에 대한 내용은 이미 영상에서 말씀드렸고 텔레방에다가도 남겨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이따가 후반부에도 말씀을 또 한번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관점에 대해서, 반등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우리 시점에서 대응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차트적인 관점을 말씀을 드리기 전부터 온체인적인 데이터부터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텔레방에다가 글을 하나 남겨드렸는데요. 어제 PPI 발표가 있었습니다. 9월 근원 소매 판매는 예측과 동일하게 나왔고요. PPI 또한 예측과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소매 판매가 0.2% 하락을 했는데요. 소매 판매가 약하다는 뜻은 소비가 둔화되고 있으며 경기가 식는 신호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르게 해석한다면 경기가 식고 있으니 금리 인하의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다 라는 내용이 시장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현재 또한 금리 인하에 대한 반등의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실업률이 굉장히 안 좋아지면서 실업률을 조금 더 깊게 우려해봐야 된다라는 그런 연준의 의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경제는 위축이 되고 있지만 긍정적으로 해석해본다면, 첫 번째 금리 인하 기대 증가, 두 번째는 유동성 기대 상승이고요. 세 번째는 위험자산 코인 시장, 암호화폐 시장의 반등 가능성이 증가한다 라는 걸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 GDP 발표가 있습니다. GDP 발표가 있고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또 발표가 되는데, 이번 주에 굉장한 큰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들도 기사를 하나 가져왔는데, 12월 금리 인하의 기대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뉴욕 증시가. 그래서 지금 현재 500 지수가 0.91% 상승을 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0.67% 상승을 했. 시장 금리 인하로 산타 랠리를 기대를 하고 있고, 미 재무에서 차기 연준 의장 성탄 전 발표라고 말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살펴보면 뉴욕 증시가 25일 내달 금리 인하 기대감에 일제히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0.91%, 나스닥은 0.67% 오르고 장을 닫았고요. 시장은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가 회의가 열리는 다음 달 10일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에 주목을 했습니다. 시장은 12월 연준이 0.25% 금리 인하 가능성을 83%로 보고 있다. 그래서 처음에는 80%였다가 30%로 떨어지고 다시 현재 70% 인상, 오늘 83%까지 다시 한번 최고가를 달렸다. 그래서 시장 기대감은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원회 총재가 지난 21일 단기적으로 금리 인하 여지가 있다고 발언한 뒤 급등을 했고요. 어제는 샌프란시스코 연은이 금리 인하에 대한 여지 발언을 했죠. 이전까지 연준 금리 인하 가능성은 40%였지만 현재는 80%로 상승을 했다. 며칠 새 금리 인하 기대감이 이렇게 급변하는 건 처음 본다며 시장이 이 문제에 과도하게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결과적으로 시장이 이렇게 하락을 한 이유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졌고 동결에 대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시장의 악재는 금리 인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떨어진 이유는 뭘까라고 생각해보면 아마 미국 정부의 셧다운이 가장 큰 문제이지 않았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시장 내러티브는 금리 인하로 흘러가는 듯하다라며 산타렐리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고요. 케빈 해시 북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이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가장 유력하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 해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요구하는 저금리 체제로 연준을 이끌 가능성이 높은 인물로 보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의장을 크리스마스 전 발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알파벳이 지난주 업그레이드된 AI 모델 제미나이 3를 발표한 점도 전반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고요. 컴퓨팅 비용이 앞으로도 낮춰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생산성 향상 효과를 활용하고 수익 성장을 이끌기 훨씬 쉬워질 것이라고 좀 전망을 했습니다. 이러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현재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다. 그래서 공통적인 롱자리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파동 관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기 전에 현재 하락은 어디까지 열려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고 갈게요. 현재 장기 빗각 채널이고요. 아직 주봉의 상태가 마무리가 4일 정도 남았는데 이 장기 빗각 1채널을 저항을 받고 지금 현재 주저앉는 모습입니다. 4일 동안 만약 양봉으로 마무리가 돼서 안착을 해준다면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 펼쳐질 것이라고 좀 전망을 보고 있고, 그렇지 않고 음봉으로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면 이 하프 채널까지 밀려 있다. 그래서 이 구간을 3차 포지션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타점은 제가 텔레방에다가 모두 다 남겨드렸고요. 이 텔레방의 입장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 채널 고정 댓글란에 링크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링크 버튼 누르시게 되면 설문지가 하나 나오는데요. 이 설문지는 구독자 인증 절차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자 인증 절차 이후에 제가 한 분 한 분께 텔레방 링크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본론으로 다시 한번 돌아왔을 때 추가적인 상승을 현재 보고는 있지만 그 시기가 당장 오진 않을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고요. 왜냐면 이때 21년도 불장 때도 추가적인 상승 추세로 만들어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1채널에서 계속 터치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추가적인 하락이 한 번 더 나왔고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추가 상승이 이루어지는 이 기간적인 횡보 구간이 있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에 대한 이유는 이때 당시에도 신고가를 찍고 나서 RSI 같은 경우는 주봉상 RSI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하락 다이버전스가 발생이 됐고,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죠. 여기 파동에서도 하락 다이버전스가 발현이 됐지만 다시 한 번 더 추가 상승을 보여주는 여력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도. 그래서 조정의 폭이 만약 이 구간과 겹치게 돼서 단기간의 반등이 성공이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 포인트가 될 것이고, 아니면 기간적인 횡보가 진행이 될 것이다 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이 마지막 주봉이 안착을 해주냐 안 해주냐에 따라서 추가적인 하락과 상승에 대한 갈림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면 아직까지는 공통적인 롱자리가 맞긴 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 부분을 단기적인 공통적인 롱자리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트한 손절 라인 이 구간으로 잡고 지금 구간에서 618 라인까지 단기적인 반등을 노려볼 수 있다. 그 구간은 어떻게 체크하냐, 이 러닝 플레이의 하락분에 대한 되돌림으로 체크를 해봤을 때 지금 현재 236 위에서 안착을 해준 모습이고요. 단기적으로 382 구간을 뚫어주는 자리를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실시간적인 대응과 대처가 꼭 필요한 자리고, 만약 힘있게 올려준다면, 들어 올려준다면 618 라인까지는 단기적인 회복세가 이뤄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된다면 주봉도 상승적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추가적인 불규칙 상승을 노려볼 수 있다. 왜냐면 지금 이 하락 파동이 Y의 연장 파동인데 이것도 불규칙하게 빠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불규칙적으로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하락으로 수렴을 하게 된다면 236 라인이 깨지면서 추가적인 저점 갱신 후 다시 한번 반등을 또 볼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 메인 시나리오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공통적인 롱자리다 라고 말씀드리는 건 두 개 모두 다 시나리오가 반등에 대한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스윙적인 롱 포지션을 들어갔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3차적인 포지션 매수도 아래 구간으로 많이 잡아둔 게 비중도 그만큼 10%밖에 지금 현재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청산 가격도 굉장히 낮다는 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 부분에 대한 그런 길도 열어놓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청산 가격이 아마 29K 정도로 잡혀 있고요. 제가 볼 때는 강제 청산 가격을 70K 아래로만 잡는다면 스윙적인 롱 포지션으로 가져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하나 마음에 걸리는 건 하락 다이버전스, 히든 하락 다이버전스가 좀 걸려 있다는 점이 마음에 걸립니다. 바로 이 구간인데요. 가격의 고점은 낮아졌지만 RSI 고점은 높아졌습니다. 이 구간이 이제 히든 하락 다이버전스라고 해서 추가적인 하락 추세가 유지될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 길게 스윙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이 구간이죠. 저점 낮아지는 구간. 이 구간은 또 상승 다이버전스가 열려 있습니다. 지금 구간까지. 하지만 이 구간에 살짝의 히든 하락 다이버전스가 걸렸다는 점. 하지만 추가적인 상승에도 이렇게 하락 다이버전스가 걸렸지만 찢으면서 올라갔거든요. 추가적인 반등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의심은 하되 추가적인 실시간적인 대응은 꼭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비트파이넥스 롱 물량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아직까지도 현재 매집에 있습니다. 이 구간이 꺾이는 순간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어느 정도의 고점은 현재 다가왔다. 이때 당시가 126K 구간이죠. 비트파이넥스 롱 물량도 어느 정도 많이 쌓였다. 점점 고점을 향해 달려가는 것 같다 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꺾이는 순간에 다시 한번 비트는 반등을 해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그 상승 사이클에 대한 패턴이 굉장히 비슷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하면서 매매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본론으로 돌아와서 가장 지금 유력하게 보는 건 장기 빗각 채널을 안착을 해주는 회복세냐 아니면 저항 맞고 떨어지냐 이 차인 것 같습니다. 그게 이번 주 내로 오늘 이제 발표가 될 GDP 발표도 있고요. 추가적인 금리 관련해서 발표가 이제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그 중대한 갈림길이 이번 주 내에 발생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안착을 해준다면 추가적인 상승 랠리를 다시 한번 볼 수가 있다라고 좀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제가 모두 다 텔레방에다가 남겨드렸고요. 텔레방 입장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고정 댓글란에 링크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링크 버튼은 누르시게 되면 설문지가 하나 나오는데요. 설문지는 구독자 인증 절차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자 인증 절차 이후에 제가 한 분 한 분께 텔레방 링크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텔레방 안에서는 이런 장기 빗각 채널이라던가 피보나치 되돌림 그리고 엘리엇 파동 이론에 대해서도 정리해서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꼭 들어오셔서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관점은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는 내일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코인트레이더 김학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